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핵시설을 과거에 이라크 또는 시리아에서 이제 먼저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무력화시킨 것처럼 이란의 핵시설들을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이제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사용해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중동, 그중에서도 이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란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요건에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이란이 애써 공들여 키웠던 이제 프록시 들이 상당 부분 단기간에 무력화됐다라는 현실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헤즈볼라를 비롯해가지고 하마스라든지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까지 이스라엘을 광범위하게 동서남북 모든 면에서 포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일시에 이스라엘을 옥죄겠다라는 이제 구상이었는데, 사실 이것들이 이제 보면 지금 1년 사이에 하마스는 현실적으로 아직 가자 지구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현실적으로 괴멸된 상태고,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일단 지도부가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기존에 지난 20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게임의 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그 움직이는 룰 안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채택을 해서 성과를 내왔는데, 지난 1년 사이에 그리고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룰에 맞춰서 세팅해 놓은 것들이 지금 무너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동 질서를, 중동 세력을 이참에 이스라엘 주도로 재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반트라고 하는 중동, 그다음에 지중해 이 지역에서의 어떤 이란 세력을 축소 또는 축출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번 위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헤즈볼라라든지 주변에 자신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하겠다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항상 이제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려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기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체인지 이런 상황에 놓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에 있는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타격을 해서 뭔가 본인의 지금 체면, 면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 첫 번째 이제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을 섞어서 쐈던 것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요격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탄도미사일 공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엇갈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들을 축소하고 좀 이제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문제는 하염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창이냐 방패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탄도미사일 공격이라는 게 결정적인 한방 이것을 날릴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이런 것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란 내부에 이스라엘의 첩보망이 많이 침투해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기회에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란 내부적으로도 뭔가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지금 내부적인 불안정, 불안감, 상호 불신 이런 것들이 꽤 팽배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애써 구축해놓은 프록시들은 지금 이제 무력화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들한테 도발을 해오고 타격을 가하는데 효과적인 타격 수단이 마땅치 않단 말이죠. 이럴 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건 전략적 인내를 계속하면서 이 상황을 외교전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으로 갈 것이냐, 이건 사실은 제일 이상적이고 이란한테 유리한 게임입니다만, 글쎄요, 이게 과연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일 텐데 이란이 이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보다 현실적으로 이란 강경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무기를, 사실 이란은 이제 그동안에 핵 농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쭉 해왔던 것은 기정의 사실이니까 핵무기를 보다 빠르게 생산을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란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또 생각을 할 여지도 있는 거죠. 즉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 개발을 가속화해서 현재 상황을 다시 또 뒤바꿔 놓는 이러한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들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많은 서방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핵무기 개발 직전까지, 즉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5년 당시 이제 핵 협정에 따라 가지고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순도를 이제 3.7%, 이 3.7%면은 이제 일반
원자로 우리가 이제 상업용 원자로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연료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죠. 순도도 이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 양도 300kg 정도로 이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갖고 있던 양의 한 3%밖에 안 되는 양으로 확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란은 2015년부터 이러한 핵협정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동안에 했던 핵물질 농축이라든지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인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한 몇 년 동안 거쳐왔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 핵협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이란이 새롭게 만약에 어떤 요건에 따라 가지고 핵협정을 탈퇴하고 자기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가셨을 때 다시 이전의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도록 그러면 그 이전까지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한 서로가 완충의 기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지난번에 2015년에 만들어졌던 핵협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핵협정이 이제 붕괴가 됐죠. 그래서 당연히 이란은 다시 핵 농축을 시작을 했고 2024년 2월 올해 2월 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농축 우라늄을 한 5.5톤까지 이제 확대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5.5톤이라는 것이 전부 뭐 무기급에 해당하는 90% 이상의 농축률로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한 20%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이 20% 수준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20% 수준에서 다시 6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시간이 필요할 따름인 거고 60%까지 올리면 어떻든 초보적인 뭐 무기급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란의 농축 우라늄 한 5.5톤 정도를 이리저리 환산을 해서 우리가 농축 우라늄 235를 농축을 해가지고 만드는 우라늄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2개 정도는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군사 당국의 이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돌파 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진짜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용 단계까지 오는 데는 이제 빠르면 수일 뭐 길면 수주일 아니냐라는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10월 10월 초순이니까 뭐 10월 말이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제 딱 한 개를 먼저 만들겠다. 총력을 기울여서 하면은 한 1주 미만 정도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한 3, 4주, 한 달 정도면 5개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탄두에 들어가는 이제 그 물질에 관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미사일에 장착을 할 수 있거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시설, 뭐 기폭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 정도면 실용화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급히 당기면 뭐 수주 또는 뭐 몇 달 내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자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더 가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핵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미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서방,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한두 개 정도 세부적인 시설이 노출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란의 핵 능력 어디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플루토늄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중수로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잘 드러나 있죠. 아라크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이제 드러나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쉐르 원전 같은 경우도 이미 뭐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핵 광산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라늄을 캐내가지고 이것을 뭐 옐로우 케이크나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환 과정에 있는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도 이스파한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농축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뭐 북한 핵실험, 그 다음에 핵 능력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원심 분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쭉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돌리면서 이것들을 농축을 해나가는데 이것도 나탄지에 지금 보시는 이런 시설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나탄지 핵시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은 아주 예의를 주시를 하고 있고 어디에 어떤 시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제일 핵심적인 설비 같은 경우는 이 나탄지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원심 분리기고, 이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계속 농축 우라늄들을 점점 높은 순도로 올리는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탄즈, 그리고 이슬람 성지라고 꼽히는 이제 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도 가스 원심 분리기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악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이제 뭐 지하 한 100m, 뭐 80m 이런 지하에다가 시설을 이제 갖춰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타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 어쨌든 이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핵시설들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진짜로 이제 핵무기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대면하기 싫은 그러한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핵시설을 과거에 이라크 또는 시리아에서 이제 먼저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무력화시킨 것처럼 이란의 핵시설들을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이제 나왔었습니다. 사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강암 안반 뭐 지하 100m 여기에 이제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량으로 과연 이것을 공격해서 때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이라크라든지 시리아 같은 경우를 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핵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한 곳에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때려가지고 무력화시키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사례를 알았기 때문에 다 전국 곳곳에 이제 분산시켜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일시에 타격을 해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이걸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이란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시설들을 분산시켜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놀라운 타격 능력, 그다음에 실행 능력을 보이면서 이란의 정보 수집,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실행 능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탄을 금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2년이었죠. 22년에 이제 체리엇 오브 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불의 전차 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이름의 타격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가상의 어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자국의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일시에 타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연습을 했는데 평가는 상당히 냉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데는 상당 부분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한 2년 지났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 이런 것들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사용해서 타격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걸쳐져 있는 주요 핵시설들을 동시에 일거에 타격을 해서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이제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시설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러한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지중 관통탄이죠. GBU-28 같은, 얼마 전에 이제 헤즈볼라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를 이제 타격을 할 때 벙커에 이제 매장을 시켜버릴 때 사용했던 이제 그러한 무기입니다. 한 5,000파운드급, 그러니까 한 2.5톤, 2.4톤 정도 되는 무기니까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F-15 전투기에 몇 개씩 탑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전술적으로 잘 활용을 했고 이미 뭐 활용해본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일반적인 그냥 지하에 있는 벙커가 아니고 이런 핵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강암 안반을 파고 들어가서 아주 천연의 요새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란 같은 경우는 원래 지진이 좀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고경도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술도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GBU-28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이런 것을 타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좀 아닌 것 같다. 절레절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만약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GBU 57A, B 모델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GBU 57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떨어뜨린 것보다 이 GBU 28보다 훨씬 사이즈가 더 커 보이죠. 뚱뚱하고. 예, 맞습니다. 위력이 이제 훨씬 이제 강하죠. 이것은 한 3만 파운드급 정도 됩니다. 훨씬 더 무거운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을 제대로 이제 운영을 하려면은 이제 B2 폭격기 정도를 이제 동원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즉 GBU 57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부터 뭐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공을 받는다라면 가능할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것을 나를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 없어요. F-15가 최대 용량인데 이거 가지고도 이제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이 있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멘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상당히 좀 과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제한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런 장거리를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필연적으로 이제 공중급유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꽤 일찌감치 공중급유기를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에 써왔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미국 측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딴지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늦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능력을 봤을 때 이란의 여러 시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한다?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력한 이제 시나리오는 탄도미사일을 동원해서 여기에 이제 지중관통탄 같은 경우를 장착을 해가지고 타격을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재래식 일반적인 화력을 가지고 이러한 이란의 핵시설들을 타격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극단적인 방안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즉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NCND 정책에 따라서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습니다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기 이상의 이제 핵무기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핵무기를 동원해서 저런 핵시설들을 타격할 그럴 가능성은 없나? 라는 어떤 궁금증도 제기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보통 핵무기 그러면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대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그러한 이제 메가톤급의 핵무기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매우 크지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서 만약에 핵무기가 쓰인다라고 그러면 그런 전략적인 도시를 날려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거보다는 정밀하게 아주 잘 보호되어 있는 고가치 표적을 타격하는 용으로 오히려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술적 목적으로 핵탄두가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핵무기는 핵폭탄이라는 것은 처음에 세팅된 대로 얘는 메가톤급, 얘는 뭐 500킬로톤급, 얘는 10킬로톤급 정해지면 그냥 그렇게 터졌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다이얼 일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최대 용량으로 터뜨릴 것인지 아니면 최소 용량으로 터뜨릴 것인지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핵무기를 만들어서 물론 최대로 터뜨리는 게 원가 개념으로 봤을 때 보면 제일 낫겠다 생각하지만 타겟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술 핵무기 어떻게 보면 공중투발. 우리나라에 만약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다시 배치된다면은 이제 이 친구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B-61 다시 12 모델입니다. 기존의 모델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근에 이제 B-61 12 모델로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B-61 12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로 하면은 50킬로톤급 정도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낮추면 10, 그다음에 1.5. 심지어 제일 낮추면은 0.3. 0.3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TNT 이제 300kg이니까 거의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무기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이얼을 낮춰가지고 최소한으로 터뜨리는 이런 작업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과거의 핵무기들은 정밀 유도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쪽으로 됐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정밀 유도 능력들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정말 핀포인트로 정확하게 타격을 해가지고 뭐 심지어 이제 10m 5m 이렇게까지 타격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지역을 타격을 하면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도 없이 원하는 것만 날려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에 미국에서는 몇 차례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했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를 투하를 해서 이걸 날려버렸을 때 이것이 이제 인구 밀집 지역, 뭐 대표적으로 테헤란이겠죠. 이런 지역에 얼마만큼 피해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기존의 360킬로톤급의 이제 B61-7 모델, 옛날 모델이죠. 이것을 사용해서 타격을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풍향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먼 지역까지 이제 여러 낙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B61-12 훨씬 정확한 이러한 모델로 정밀하게 타격을 하면 360킬로톤까지 필요 없고 10킬로톤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버섯구름 사이즈도 아주 차이가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정도면 실제로 바람이 테헤란 쪽으로 분다 하더라도 낙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적인 부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최근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 특징은 이제 지하 관통에 이제 특화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 이란이라든지 이런 잠재적 적대 세력들이 지하화해서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공격하는 용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전술 핵무기를 보다 정밀하게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 그리고 원하는 폭발력을 갖추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나? 없나?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만약에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탄도미사일을 활용을 해가지고 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선을 많이 넘고 있다라는 것이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기존의 중동에서 여러 국가들 간의 분쟁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 지켜야 될 암묵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이스라엘의 어떤 독주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판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란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역시 급박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방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만약의 경우를 이제 대비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정말 이제는 또다시 뭐 냉전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실전에서 이제 핵무기가 사용되는 경우까지 가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라는 마음이 저도 한 99.9%입니다만. 실제로 항상 가능성이라는 것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그것만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방어해내가면서 핵무기를 빨리 갖는 게 유리할까? 근데 만약에 핵무기를 갖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여러 가지 찝적거림과 타격을 받을 텐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전략적 인내라는 그러한 허울적인 명분하에서 체면이 깎이는 그런 모습을 노출할 것인가라는 딜레마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최근에 상황들은 그동안에 잠잠하게 놓여있던 이란의 핵개발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가능성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이야기고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죽고 다치는 일은 이것으로 빨리 마무리되고 어쨌든 평화의 시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